안녕하세요. 버글 브러더스, 버글 형제단이라는 놀이를 소개하겠습니다. 2015년 작품이고 1인에서 4인까지 가능한 협력놀이입니다. 이 놀이의 배경과 승리 조건,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자는 버글 형제단이라는 도둑 조직의 일원이 되어 2층 혹은 3층으로 구성된 건물에 들어가서 각 층마다 금고에서 귀중품을 훔쳐 옥상으로 탈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진행자가 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자는 총 자기 차례에 4번의 행동 기회를 받습니다. 4번의 행동 기회를 가집니다. 각 층은 4 곱하기 4, 총 16개의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진행자는 할 수 있는 행동 중에 하나는 상하 좌우 인접한 벽으로 막히지 않은 인접한 구역.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이 벽입니다. 그래서 상하 좌우 벽으로 막히지 않는 인접한 구역을 염탐할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공개로 되어 있는 구역 중에서 B의 1을 공개할 수 있고요. C의 2을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기회 하나를 써서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의 3도 마찬가지로 되고, 하지만 A의 2는 벽에 막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 네, 특정 조건이 아니면 공개할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엿보기라는 행동이 있고요. 또 한 가지 행동은 마찬가지로 상하 좌우에 인접한 구역에, 벽으로 막히지 않는 인접한 구역에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한 행동 기회를 써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행동 2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각 구역에 대한 설명과 그 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여기 지금 보안장치는 총 3가지, 알람, 경보가 울리는 보안장치는 3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키패드라고 별도의 하나의 보안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지문인식기, 동작 감지기, 그리고 레이저, 그리고 열 감지기, 총 4가지네요. 총 4가지 이런 감지기들이 존재를 하고요. 각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문인식기는 진행자가 이 방에 들어오게 되면 알람 표식을 놓게 되고요. 이 알람 표식을 막는 방법은 지문인식기를 막아주는 컴퓨터, 네, 핑거프린터 해당하는 컴퓨터 방에서 해킹 표식을 하나 제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없다면 당연히 제거를 할 수가 없고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각 이런 보안장치들 같은 경우는 해당하는 컴퓨터 방이 있는데요. 이 컴퓨터 방에서 그 레이저와 지문인식, 그리고 동작 감지, 모션에 대한 그 해킹을 시도해서, 네, 이렇게 하나의 행동 기회를, 만약에 그 해당하는 컴퓨터 방이 있다면 하나의 행동 기회를 써서 하나의 행동 기회마다 이렇게 해킹 표식을 하나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해당하는 그 구역의 예를 들어서 이제 지문인식을 먼저 얘기를 하자면, 지문인식 방에 들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문인식의 경우
방을 들어가게 되는 순간 알람 표식이 놓이게 되는데, 이 알람 표식을 놓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이 지문인식의 경우 알람 표식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컴퓨터 방에 있는, 만약에 놓아두었다면 해킹 표식을 하나를 제거를 해서 이렇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적 감지의 경우는 방에 들어왔다가, 자기 차례에 방에 들어왔다가 차례가 끝나기 전에 나가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면은 알람이 울리지 않지만 즉시 나가게 되면 알람 표식이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람 동작 감지 컴퓨터 방에 만약에 해킹 표식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함으로써 알람이 울리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의 경우는 알람이 울리지 않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행동을 써야 합니다. 1행동을 더 써야 하고요. 만약에 그냥 1행동으로 들어가게 되면 알람이 울리고, 마찬가지로 레이저 컴퓨터 방에서 그것을 해킹 표식을 하나 있다면 제거함으로써 마찬가지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연구실의 경우는 가장 먼저 들어간 진행자가 유용한 도구 카드를 하나 받을 수가 있고요. 제일 먼저 들어간 진행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키패드의 경우는 이걸 들어가기 위해서는 행동 기회를 하나 버려서 주사위를 굴려야 합니다. 굴려서 6이 나야만 성공할 수 있고요. 만약에 실패하고 또 재시도할 때는 주사위를 2개를 굴리게 됩니다. 2개를 굴려서 둘 중 하나라도 6이 나오면 되고,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자기 차례 모든 기회를 다 쓰고 다음에 시도할 때는 마찬가지로 1개부터 똑같이 반복을 하게 됩니다. 시크릿 도어, 이것은 비밀문으로서 이게 공개된 상태에서는 다른 곳에서 이 방으로 벽을 통과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단 반대의 경우는 안되는 일방통행입니다. 그리고 이 방에서 다른 쪽을 엿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고요. 각 층에는 계단과 금고가 존재합니다. 금고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은 2가지인데요. 이 행동 기회를 써서 영구적인 주사위 하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영구적인 주사위 하나를 추가할 수 있고요. 계속 이것은 누적할 수 있습니다. 누적할 수 있어서 주사위가 6개인 걸로 봐서 설명서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최대 6개가 아닐까 예상은 하는데요. 어쨌든 자기 행동 기회 이 2개를 써서 이렇게 주사위를 누적할 수가 있습니다. 누적해서 할 수 있고, 행동 기회 하나를 써서 누적되어 있는 주사위들을 모두 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고를 열기 위해서는 금고에 해당하는 행과 열의 모든 방에 있는 모든 구역에 있는 이 숫자들을 만족을 해야 합니다. 만족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숫자가 중복되는 경우 한 번만 나와주면, 예를 들어서 5가 나왔다고 하면 중복되는 모든 숫자들을 가려줍니다. 지금 같은 경우 5가 중복이 되는 2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해킹이 되었다는, 이거는 성공을 했다는 표시로 이렇게 숫자를 막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금고와 관련된 모든 행과 열의 방을 다 공개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꼭 공개를 하기 전에도 시도는 가능합니다만, 비공개된 지역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 공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공개를 하고 시도하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모든 번호를 다 입력을 하고 난 뒤에는 계단을 통해서 상부 위층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컴퓨터에 놓이는 해킹 표식의 경우는 총 개수가 6개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이 여기 놓인 표식과 금고를 열 때 그 표식은 다른 것이므로 혼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카메라는 만약에 그 경비원이 여기를 지나거나 혹은 멈춘다면 그 다른 카메라 방을 모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해당하는 카메라 방에 진행자가 있다면, 그리고 다른 그 상태에서 다른 경비원이 카메라 방을 지나거나 멈추게 된다면 알람이 즉시 울리게 되고요. 구름다리 워크웨이라고 해서요. 이거는 1층에 있을 경우는 의미가 없고 2층 이상에 있을 경우 한층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게 되고요. 비공개에서 공개가 들어가서 공개가 됐을 때는 네, 한층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떨어질 때 예를 들어서 이게 2층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 워크웨이와 같은 위치 B의 3열로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게 되면서 그 떨어지는 지역은 공개가 되지만 그 지역에 들어갔을 때 조건은 발동하지 않고요. 하지만 이렇게 공개된 상태에서는 만약에 1층이 아닌 2층이나 3층이라면 한 행동을 써서 밑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계단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한 행동을 써야 하고요. 계단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다른 위층의 동일한 지역, 예를 들어서 이렇게 A의 3열에서 계단으로 올라가면 그 위쪽도 마찬가지로 A의 3열 구역으로 올라가게 되고, 이 계단에서는 위에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미리 염탐이 가능합니다. 행동 하나를 써서 염탐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배기구라고 해서 이렇게 연결된 구역이 있는데 이 구역끼리는 같이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동이 가능한데 만약에 동일한 배기구가 하나 더 있다면 네, 이동이 가능한데 지금은 없네요. 어쨌든 한 행동으로 거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이동할 수, 여기 있네요. 왔다 갔다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행동으로.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자, 이제 그리고 이렇게 여기는 인접한 곳에서 저 경비원들이 다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원이 인접한 곳으로 오게 되면은 이렇게 꼭 들어오거나 지나지 않고 인접한 곳에 오더라도 걸리게 되고요. 데드볼트라는 거는 만약에 이 방에 누군가 팀원이나 혹은 경비원이 있지 않다면 이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3액션이 필요합니다. 3액션이 없다면 이 방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의 경우에는 공개되는 순간 스텔스 표식이라는 이것을 3개를 놓습니다. 이 3개를 놓고요. 만약 이 방에서 뭔가 이렇게 걸렸을 경우에는 원래는 이 경비에게 걸리면 자신의 이렇게 표식을 하나씩 잃는데요. 화장실에 있는 이 표식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경비원이 이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비원은 처음에 이제 1층의 경우는 2, 그리고 2층의 경우는 3, 이렇게 이동력이 있는데요. 만약에 뭔가의 경우로 알람이 토큰이 이렇게 놓여져 있다면 그 알람의 개수만큼 더 추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람 토큰이 있을 때는 가장 가까운 알람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하고 나서는 알람 표식을 제거를 합니다. 네, 제거를 하고 또 만약에 다른 알람이 있다면 또 다른 알람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렇게 알람이 있는 때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 시작할 때 각 층에 진행자가 나타났을 때 그 경비원이 이제 등장을 하고요. 경비원의 위치를 정하는 방법은 카드를 하나 공개를 해서 B1 지역에서 경비원이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 목표 지역을 정합니다. 이렇게 자, A1으로 목표를 정해서 그 이동하는 주사위를 갖다 놓습니다. 자, 그리고
진행자가 차례를 하고 난 뒤에 경비원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한 칸을 이동을 했다. 근데 이동력이 2이기 때문에 한 칸 더 추후 이동을 할 게 있고요. 그리고 경비원이 목표에 도달하는 순간 즉시 다른 목표를 다시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해서 이렇게 그 목표로 D2 지역으로 이렇게 주사를 했고요. 아 참, 이동을 할 때 제가 잘못했네요. 경비원들은 이동을 할 때 마찬가지로 벽을 타고 이동을 할 수가 없고 가장 최단 거리로 가게 되는데, 최단 거리가 두 개라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최단 거리로 이동을 하되 최단 거리가 둘 이상이라면 경비원들은 시계 방향이 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두 개를 이동을 하고요. 또 진행자가 하고 나서 두 칸 이동. 그리고 또 진행자가 하고 나서 한 칸 이동하고 한 칸을 더 이동할 것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공개를 새로 해서 D2 영역으로 가고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목표에 도착한 순간 즉시 새로운 목표 지역이 공개가 되고요. 만약에 목표에 도착했는데도 그 이동할 그 것이 남았다면 그만큼 또 추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게임을 진행을 하는 것이 이 게임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진행해 본 결과 굉장히 어렵지 않고 굉장히 쉽고 어디로 움직일지 모르는 경비와 벽으로 인해서의 협소한 공간에서의 그런 이동으로 인해서 많이 긴장감을 주는 좋은 협력 놀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규칙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